선생님 예중 나오셨죠? 네. 언제 그러면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쭉 하신 건데 네. 언제가 가장 열심히 뭐 선생님도 일탈 아닌 일탈도 하셨을 거고 그쵸. 방황도 하셨을 거고 슬럼프도 있으셨을 거고 그쵸. 반항도 하셨을 거고 맞아요. 예중부터 나오셨으면 선생님들 위험 속에서 왜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 선생님들의 위험은 그 무게감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커서도 그렇지만 네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가장 열심히 하고 방황하고 저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많이 오게 되면서 중학교 때 네, 보통 그쵸. 보통 그때 사춘기가 많이 오면서 그렇죠. 중2 때. 네. 사실 진짜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학교를 딱 예중을 들어가서 실기시험을 보면 딱 등수가 나오잖아요. 이 등수를 딱 보는 순간 와 이러다간 진짜 이 어린 마음에 예고도 못 가겠다. 뭣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예중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미래가 약간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무조건 실기시험 1등을 한다 이 마음으로 1년간 진짜 많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딱 돼서 실기시험 딱 봤는데 진짜 1등을 딱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네, 때? 2학년 때 딱 2학년 돼서 때?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년 때 그걸 느껴갖고 네. 딱 하니까 이 쾌감이 장난 아니면서 약간 이게 노력으로 진짜 되는구나. 내가 진짜 여태 했던 거는 진짜 뭐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걸 약간 시작으로 계속 쭉쭉쭉쭉 는 것 같아요. 실력 자체가. 이게 계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가지 않았나. 내가 이걸 못 느껴봤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팍 온 거죠. 딱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만 얘기하다 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그 학교 생활에서 들어간 거 일단 축하해. 너무 기분 좋아. 잘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생활이야, 생활. 맞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냥 졸업만 할 것인지 중도 또 하차할 것인지 아니면 실기적인 부족한 걸 채워서 또 뭔가의 나의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우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목적과 목표를 잡아가는 거죠, 방향을. 네. 근데 최종으로 특히나 대학의 목표를 잡고 너무나 좋단 말이야. 예를 들면 딱 했어, 성공했어. 거기까지만 우선은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그쵸. 웬만해서. 맞아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자, 우리는 실기 우선이니까 그동안 손에 공부를 놓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네, 사실 많죠. 물론 잡는 친구도 있지만 많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현타가 올 거예요. 교양이나 필수 교양. 왜냐면 실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대학은 실기보다는 교양 과목이 더 많잖아요. 포진대요. 실기는 많이 줄어들고. 그럼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 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실기적인 면이나 교양 내신적인 성적 관리 면에서 부족하면 거기서 이미 점점점 내 자신은 점점점 떨어져 나와 지쳐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졸업만 간신히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졸업을 하더라도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언제쯤 그러면 예중을 얼마나 7살부터 하셨지만 그거는 뭐 어렸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쯤 정확하게 내가 이 길로 자발적인지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물론 이끌어 주셨으니까 자발적이 되셨지만 그 시점이 있나요? 그럼 내가 딱 각오를 하고 예중을 가는 국립 국악 개포동 포이동 쪽에 고등학교 옆에. 이건 확실히 있어요. 제가 딱 마음먹은 게 무용을 7살 때부터 하다가 제가 3학년 때 때려쳤어요. 한번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1년간 다른 거를 막 해봤어요. 그만둔 계기는? 그냥 어린 마음에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서 다른 걸 막 해보다가 1년 동안 1년 동안 다른 걸 계속 하는데 머릿속에 아 진짜 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무용학원 자체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께 이제 딱 4학년 되고 초등학교 4학년 딱 되자마자 저 무용을 진짜 전공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엄마가 진짜 진지하게 너가 생각을 한 거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너가 이렇게 해버리면 잘 생각을 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후회 안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4학년 때 딱 이제 입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딱 다시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쭉 열심히 해서 예종을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근데 쭉 또 하시다가 고등학교 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중간에 뭐 또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일탈이라든지 하기 싫어서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왜냐면 예고 아이들 예중은 좀 덜 할 텐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지만 예고에서도 중도 탈락해서 멈추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쵸. 옮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도 한번 예고를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솔직히 처음 예고 딱 들어서 1학년 때는 솔직히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그냥 너무 제가 저한테 실망을 해서 난 예종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결과는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제 기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예고를 가서 처음에는 방황을 진짜 많이 해서 막 엄마도 되게 막 엄마나 막 저희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잡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 예고에서 3년 동안 죽어라 한번 해봐라. 대학은 너가 그 다른 애들보다 그 누구보다 잘 갈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그 진짜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잡히면서 진짜 예고 3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솔직히 반항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고양이가 너무 힘드니까 불이 안 꺼지는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새벽까지 맨날 이렇게 시키시니까 주말도 네. 일요일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속도 많이 세기고 막 이랬는데 근데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밑거름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런 아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좋은 학교를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예고 많아요. 그쵸. 지역별로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대학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은 코스 과정을 다 밟은 건데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돌이켜봤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가 좋아서 가고 싶고 실망도 하고 또 전화위복이 돼서 그쵸. 열심히 했는데 네. 다 뭐 코스를 밟아서 졸업을 열심히 해서 졸업하셨는데 결국 뒤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기도 했지만 어떤 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속상했고 그냥 진짜 별것도 아닌데 왜냐면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맞아요. 이게 너무 그리고 질투나고 또 저 친구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게 자기 매너리즘에 더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걸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고등학교 때 맞아요. 열심히 하면서 그걸 극복이 되셨는데 그래서 대학도 좋은 코스로 밟으셔서 졸업을 하셨죠. 네. 이대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근데 결국 뒤돌아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니고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각 학교에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목적을 갖고 그쵸. 투철하게 실기와 공부를 하느냐 교양까지에 그쵸.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진짜. 그러면 이게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서 남들을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맞기도 하고 그쵸. 학교에 이름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쵸. 속상하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한 기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선생님처럼 장기간으로 7살 때 쭉 하셨으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 여기에는 조건이 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조건이란 실기적인 능력과 그쵸. 신체적인 능력을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실기적인 능력은 뭐죠? 잘해야 되는 거야. 그쵸. 무조건 그래서 잘해야죠. 잘하면 되는 거야.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공부 잘하면 잘하면 되는 돼요. 거예요. 그쵸. 잘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실기를 우선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생들이기 때문에 실기가 우선은 맞습니다. 그쵸. 거기에 전공 교양 과목도 그러니까 일단 필수 교양 과목도 있고 필수 내신을 받는 우리는 그러니까 특목고라서 인문계나 좀 특성화보다는 또 과목 수가 적잖아요. 그쵸. 특히 인문계보다는. 근데 장점은 내신 관리를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고 또 단점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인문계는 공부를 좀 인문계도 되게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인문계에서는 공부의 학습이 우선적인 거니까 공부를 반에서 뭐 몇 등을 하더라도 공부를 일단 지식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섭렵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실기를 병행하는 거고 그쵸. 약간 조금 서로 반대되기는 그쵸. 입장인데 맞아요. 결국 실기를 잘하려면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하죠. 거기에 기간 플러스 나의 노력. 그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얼마나 빨리 깨우쳐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걸 다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 했더니 결국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욕심이었구나. 더 중요한 건 붙고 나서 생활을 어떻게 해서 학교 생활을